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나영수 목사님 감사드리고 정치개혁 우리 시민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서경석 목사님 말씀을 앞에서 듣는 건 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는 한 구절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많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잠깐 이제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이렇게 그 이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약칭은 전진당입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 저희 폴레임이고 약칭은 전진당이고 저희는 저희가 내세우는 것은 86세대 밑에 97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3040 세대를 대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3040 세력이 왜 보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고민하면서 이 세력들이 실제로는 근데 좌파가 아닌데 좌파가 아니라 대개 보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자기가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이 어떤 민주당을 지지해오고 민주화 세력을 지지해온 이 모순 제가 사실은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면 바로 잡는다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생각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당을 창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다 더 나아가서는 3040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소상공인당하고 연대 선언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당하고 그래서 민생과 기존에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대변하지 않았던 세력들 3040 민생 그리고 호남의 보수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직화하고 세력화해서 우리가 이들을 흡수하면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다수 세력이 되어서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잠깐 저희가 같이 온 멤버들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김원성 CJ의 전략기획 국장을 하시던 분입니다. 김원성 국장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양주상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이고 성균관대학교 홍보학번 학생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 중에서는 과거에 비운동권, 그러니까 운동권 총학생회장의 전대협 시기를 지나면서 운동권 학생회장들 후보들하고 싸워서 이겨왔던 비운동권, 그러니까 우파죠. 범우파 총학생회장들이 저희 당에 많이 함께 합류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전대협 세력들을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서경석 목사님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통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10월 3일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셨을 겁니다. 그때 광화문에 나가서 그 수많은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도 여론조사를 하고 뭘 하면 우리는 소수에 불과하는 걸까? 그리고 이것이 상식인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당 지지자도 있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자도 있었고 심지어 놀라운 것은 민평당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출신이 민주당이고 국민의당을 만드는데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민평당 사람들도 압니다. 그 지지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웬일이세요? 이랬더니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파도 있었고 저 또래 또는 저보다 더 젊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처음에 10월 3일은. 물론 이제 점점 줄어들긴 했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그 광화문에 나온 10월 3일에 나온 사람들 그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루어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나아가서 보수 통합이 아니라 중도 보수 통합, 더 나아가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통합했을 때 우리는 대선을 이길 수 있고 지금 이날에 우리가 지금 머리가 아픈 이 86 주사파 세력들을 퇴출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그 10월 3일에 나와 있는 세력들은 우리 여기 아까 유재중 의원님도 종교한 유재중 의원님 나오셨고 또 여기 당협위원장의 대부분 제가 알고 또 친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다 친하지만 불행히도 서울 수도권에서 보면 자유한국당만 가지고는 2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저도 경기도에 살지만 전혀 상황이 아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영남을 제외하고는 전멸하는 상황으로 간다고 저는 이대로 가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10월 3일 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나와가지고 반문재인,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됐는데 이 구도를 제대로 못 짜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일이냐. 그래서 저보고 입당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도 자유한국당 좋아하고 또 황교안 대표님하고 사제지간이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부산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한 100석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창당하겠다. 한국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혹은 한국당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뭔가 폭발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막판에 가서 대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그게 통합된 하나의 정당으로 치르든 아니면 연합된 세력으로 해서 연대 세력으로 치르든 우리의 울타리, 우파의 울타리로 그 안에 들어오는 의석수가 150 이상이 희망적으로는 한 200석 가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많이 싸웠지만 우파를 가장한 그러면서 때마다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저 구태 세력들을 우리가 분명히 몰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자유한국당에 아주 쓴소리도 하지만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욕을 먹어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욕을 먹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저는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한국당 들어가서 빨리 어느 지역을 빨리 점을 찍어서 아까 영도 말씀도 하셨지만 빨리 거기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주민들 다 추스리고 그러면 솔직한 말로 제가 지역에서 당선 안 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 한국당이 망하든가 말든가 나는 거기서 그냥 공천받고 해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그 다음에 다 망하거나 오히려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 양심상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 제가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제가 고향으로서
부산 정치가 변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부산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정말로 부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움직여가는 도시인데 여기 부산에서 이 우파의 부산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부산 시민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한국당의 우리 박승윤 위원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여성분은 제가 성함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네? 네, 굉장히 하여튼 얼굴은 많이 뵀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더 큰 승리를 해나갈 수 있는가를 꼭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갈 것이다. 왜? 그동안에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탄핵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그 엉터리 나쁜 가짜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정말 심한 비난까지 하고 아주 저는 싫어했습니다. 박 대통령 정말로 싫어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세상에. 그런데 그때 우리가 탄핵을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뻔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의총을 할 때 야 숫자가 안 되는데 뭔 탄핵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하야 얘기를 계속 부르짖다가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총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탄핵을 새누리당에서 숫자가 확보됐다 라고 하면서 탄핵을 하면 무조건 통과가 된다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역풍이 불 텐데 함부로 탄핵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오갔었는데 확실하게 숫자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탄핵의 절차로 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누가 우리한테 와서 설득을 했고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고 제가 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의원들이 저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좋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정책 결정 얼마든지 찬성이든 반대든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찬성을 했고 민주당이었지만 저도 찬성을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하고 박근혜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흥분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면서 결정을 하고 말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반성한다. 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화주의라는 것은 그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공화주의라는 것의 뜻이 뭐냐? 공화주의라는 것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하는 거고 나는 공직자로서 진실 앞에서 진실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적인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좋다 나쁘다는 나중 문제고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진실을 앞으로 권력을 잡으면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서,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었는가를 밝히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권력을 잡고 나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거꾸로 우리도 상대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죄송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민주당 출신인 제가 하기보다 제발 새누리당 출신의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또 탄핵에 반대를 하신 분들도 왜 그러한 상황이 초래될 만큼 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왜 당은 그렇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호가호위하면서 나댔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그러한 의미에서 반성을 하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다수당이 되더라도, 다수 세력이 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는 국민들한테 미움을 사지 않겠다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러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 반드시 국민들이 감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에서 필요한 것은, 왜 보수가 저렇게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문재인이 엉망이 하고 있는데도 왜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에는 저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지를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자유민주 연합전선을 형성하자. 그래서 각자가 자유한국당, 또 우리 전진당,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편해서 사실 호남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거부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광주시당을 창당하고 거기에서 광주 선언을 함께 다음 주에 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소상공인당, 민주당 찍었던, 문재인 찍었던 소상공인들 견진시켜서 우리가 붙이고,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연합전선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가져서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그런 전진을 우리는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휴일에 다들 바쁘실 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더 희망차게 바꾸는데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자유한국당에 고생하시는 당협위원장님들, 그리고 또 전진당에 새로운 기치를 걸고 있는 우리 후배들한테도 제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부산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부산에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